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굴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전반사와 분산에 대한 현상들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 분산도 우리 굴절이랑 연결돼서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반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반사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반사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반사. 뭐 거울은 전부 다 반사되는 건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반사는요, 거울은요, 반사율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전반사는 반사율이 100%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조건을 먼저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전반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빛이 밀에서 소로 입사해야 되고요. 또 입사각이 반드시 임계각보다 클 때, 자, 요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반사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설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환매질, 밀합매질, N1이 밀합매질, N2가 소환매질 이렇게 설정합시다. 좀 간단하게는 밑에를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위에를 공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광원이 밀합매질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광원에서 빛이 이제 수많은 방향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자,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하는 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직으로 입사하면 여러분들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굴절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바퀴, 우리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우리의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비스듬히 입사할 때만 굴절이 되지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절대로 굴절되지 않습니다. 대신 속력은 빨라져요. 밀합매질에서 속력 느리고 소환매질에서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굴절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약간 비스듬하게 입사한 상황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비스듬히 입사하면 이제 굴절이 일어나겠죠? 자, 밀에서 소환매질로 입사하면 굴절각이 더 커요. 자, 위에가 굴절각, 밑에가 여러분 입사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더 큰 경우가 밀에서 소환매질로 입사할 때. 자, 조금 더 입사각이 더 큰 경우를 좀 우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사한 빛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절각이 더 커질 거예요. 입사각도 커지니까 굴절각도 더 크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각이 점점점 증가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굴절각이 여러분들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자, 이러한 여러분들 빛의 경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에 입사각, 자,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요 입사각을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임계각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빛이 여러분 어디로 못 나가요? 소환매질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굴절되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빛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반사되는 거는 뭐 입사각, 우리 반사각이 항상 같을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굴절되는 빛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가 되면, 자, 몽땅 다 반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전반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반사율이 100%입니다. 자, 그리고 빛은 소환매질로 진행하지 못하고, 밀합매질 속에만 빛이 갇혀져 있게 돼요. 이때를 우리는 전반사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요때 입사각은 당연히 뭐보다 좀 커요. 여러분들 임계각보다 클 때에만 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맞네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맞네. 밀에서 소환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밑에가 소하고 위에가 밀합매질이면 빛은 이렇게 꺾이지 않죠? 어느 쪽으로 꺾일 거예요? 자, 이쪽으로 꺾이게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임계각이 또 중요해요. 자, 그럼 또 굴절의 법칙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지금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임계각으로 입사되는 상황을 좀 설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N1에서 세타 C로 입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세타 C로 입사가 되면 N2라고 하는 매질에서는 굴절각이 90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사인 90은 1이니까 요거를 정리해 주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미란 매질의 굴절율분의 소환 매질의 굴절율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자, 이때 우리 소환 매질의 굴절율이 1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란 매질의 굴절율을 N이라고 자, 요렇게 설정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N분의 1입니다. 라고 이런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에서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반사의 활용 같은 것 좀 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N1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N2라고 하는 매질로 입사하는데 자, 세타1으로 입사했어요. 자, 그랬더니 굴절이 여러분들 굴절각이 90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네요. 여러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입사각이 지금 뭐보다 지금 우리 작은 거냐면 임계각보다 지금 작은 거예요. 자, 우리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뭐였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1이 지금 임계각보다 지금 작은 상황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N1에서 이번 N3로 입사하는 상황들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세타1, 여기도 지금 세타1에 해당되는 각도로 지금 입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됐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우리는 전반사, 소환 매질로 빛이 진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는 전반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 세타1이 뭐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세타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 C 프라임이라고 많이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는 세타1이라고 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아요. 근데 임계각은 우리 구하는 식이 뭐였었죠? 미란 매질의 굴절율분의 소환 매질의 굴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1이 자, 이것보다 지금 작은 자, 이런 우리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입사각이 지금 임계각이랑 딱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식 표현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 1은 사인 세타 C 프라임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사인 세타 C 프라임은 N1분의 N3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네 두 개의 식을 비교하니까 얘는 사인 세타 1보다 얘가 지금 크고요. 자, 우리 N1분의 N3는 사인 세타 1이랑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 N2하고 N3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2가 N3보다 더 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둘 다 소환매질인데 누가 더 소합니다? 얘도 소환매질이고 얘도 소환매질이지만 N3가 더 소환매질입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어서 똑같은 각도로 입사되지만 더 많이 굴절이 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N3라고 하는 매질이 더 소환매질, N2보다 더 소환매질입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대소관계 비교할 때 전반사를 자,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내용들 전반사는 많이 나와요. 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런 사항도 간단하게 좀 예제 3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N1, 2, 3, 자, 우리 대소관계 그냥 비교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자, N2에서 N1으로 입사할 때 첫 번째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럼 전반사는 자, 조건이 있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소환매질, 미란 매질이었습니다.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 1과 2는 비교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빛이 이렇게 와서
전반사가 된 빛이 쭉 와서 N2에서 N3로 지금 빛이 진행하는데 굴절이 됐네요. 근데 굴절이 된 걸 보면 우리는 대소관계, 누가 더 밀하고 소환 매질인지 판단할 수 있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매질이 더 밀한 매질, 즉 N2보다 얘가 N3가 더 밀한 매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N3가 가장 밀한 매질, 그 다음에 N2, 그 다음에 N1이라고 하는 이런 대소관계를 여러분들 비교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좀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들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를 좀 우리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2013년도 피트에서 나왔었던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단색광이 원형으로 생긴 여러분들 매질이 있대요. N1이고, 자, 원형으로 생긴 구형 매질은 N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중심축에 대해서 D0라고 하는 높이로 단색광이 입사했더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대요. 그럼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밀한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N12 중에서 당연히 누가 밀한 매질입니다. N1이 밀한 매질이고 N2가 소환 매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보기에는 맞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밀소 판단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내가 이 D0라고 하는 값을 조절해서, 자, 우리가 뭘 찾는다고 나와져 있냐면, DC가 될 때 입사각이 전반사의 임계각이 되는 조건입니다. 요런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다시 D0, 거리 D0를 변화시켜 DC가 될 때 입사각이 전반사가 되는 임계각이 되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좀 확대시켜서 좀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단색광이 지금 D0에서 이렇게 입사하거든요. 근데 얘보다 낮은 곳에서, 이런 높은 곳 먼저 하죠. D0보다 높은 곳에서 입사하는 빛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할 텐데, 우리 구형 매질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그럼 구형 매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경계면에 대한 법선이 반드시 어딜 지나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지금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입사각, 반사각, 법선이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약간 높이 입사된 빛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법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이때의 입사각은, 자,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요때의 입사각은 이 입사각보다 반드시 어떤 값을 가져요? 늘 반드시 큰 값을 갖죠? 자,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면 여기를 여러분 세타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타1보다 무조건 세타2가 크게 돼요. 그럼 자, 이 세타2로 입사한 빛은, 자, 세타1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보다 좀 더 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타2도 임계각보다 좀 더 크게 되겠죠. 그럼 전반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뭘 찾을 수 없냐면 이 빛보다 위쪽으로 입사한 빛에 대해서는 우리 임계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임계각보다 좀 큰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보다 낮은 곳으로 입사한 빛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각이 여러분 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세타 C라고 하는 임계각이 아래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얘가 DC라고 이런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DC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여기 임계각이 되려면 D0보다 무조건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D0하고 DC, 이거 틀렸네요. 뭐가 더 커요? D0가 더 큰 값을 갖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틀린 내용에 해당되고, 자, 맨 디귿. DC와 N1, N2 아래 관계를 정의하랍니다. 자, 그럼 굴절의 법칙 그대로 써야 돼요. 자, 여기 DC라고 좀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반사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DC면, 자, 우리 동의각이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세타 C, 세타 C예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 C면, 자, 여기가 지금 세타 C에 해당됩니다. 세타 C면 여기도 세타 C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결정하면 자, 여기 삼각형인데요. 여기도 DC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요 직삼각형을 보세요. 직삼각형에서 자, 여기는 반지름 R입니다. 반지름 R이고 요 높이가 지금 DC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우리 임계각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자, 사인 세타 C라고 하는 임계각은 우리는 자, 임계각 구하는 식, 자, 밀합 매질의 굴절률분의 소합 매질의 굴절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사인 세타 C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의 C라고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사인 세타 C는 R분의 DC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C, 자,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C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면 우리가 뭐가 나오게 돼요? 자, 밑에 있는 DC는 N1분의 N2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자, 기억하고, 자, 당연히 뭐 객관식이겠죠? 자, 밑에 있는 여러분 보기 좀 뺐는데, 자, 우리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자, 이렇게 우리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되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늘 반원통으로 되어져 있는 자, 매질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똑같이 자, 전반사와 관련되어서 자,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를 여러분 풀어주시면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의 특징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분산은 좀 간단해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매질 내에서 빛의 속력이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 프리즘 가지고 좀 놀아본 적 있어요? 프리즘? 그럼 프리즘에 백색광이 입사되면 여러 개의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죠. 자, 그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 무지개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백색광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유는요, 요거예요. 빛의 속력은요, 파장에 따라서 달라요. 매질에서. 지금 요 상황을 좀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즘의 굴절률 N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근데 요 N은요, 절대 굴절률이에요. 프리즘의 절대 굴절률. 그리고 외부를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설정할 거면 진공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굴절 N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절대 굴절률을 지금 나타내는 지금 값에 해당돼요. 자, 근데 백색광은 여러 개의 색깔이 막 섞여져 있는 걸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얘가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지금 일부러 제가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표현하는데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좀 더 굴절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 빛, B 빛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빨간색과 보라색, 굴절이 이렇게 되는 정도가 다르게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 이거를 정리했어요. 이 관계식을 정리한 게, 자, 요렇게 프리즘의 굴절률은, 자, 색깔에 따라서 프리즘의 굴절률이 달라져요. 선생님, 절대 굴절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매질의 굴절률은요, 실제로는 색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선생님, 절대 굴절률 값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절대 굴절률은 자, 색깔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데 그럼 너무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어떤 색을 기준으로 했냐면 노란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굴절률을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절대 굴절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색깔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측정이 되는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색깔을 썼을 때가 굴절률이 더 커요. A라고 하는 색깔을 썼을 때 굴절률보다 더 큰 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자, 그럼 빛이 프리즘 내에서 속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진공 중에서는 속력이 다 똑같아요. 모든 색깔의 진공에서의 속력은 광속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매질 속으로 들어오면
속력이 달라지게 느려지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느려지냐면 B가 더 많이 느려져서 B가 더 굴절을 많이 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즘 내에서의 빛의 속력은 B가 더 느리지만 공기 중, 여러분들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진공의 절대 굴절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요, 우리 공기의 굴절률을 1로 놓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진공의 굴절률도 1이지만 공기의 굴절률도 1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는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진동수는 보라색이 더 크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많이 굴절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보라색이 더 짧아요. 이건 그냥 빛의 우리 진동수 파장은 결정되어져 있어서 자, 요렇게 우리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이 굴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요 B 밑에 더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도 있죠. 자외선도 있고 X선, 감마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더 많이 굴절될 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거는 뭐가 있죠? 적외선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위에는 우리 적외선도 있고 그 위에는 또 전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더 굴절 덜 되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을 많이 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자, 우리 색깔에 따라서 우리 누가 달라져요? 매질의 절대 굴절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요게 원리예요. 근데 쉽게는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굴절을 더 많이 합니다. 라고 하는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자, 요 원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매질의 굴절률은 색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는 것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동일한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파장이 길어질수록 매질의 굴절률은 여러분들 더 작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반비례죠. 굴절률과 파장이 자, 이런 관계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분산의 활용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소에서 밀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에서 밀로 진행하면 자, A하고 B라고 하는 두 색깔이 굴절이 되는데 당연히 다르게 굴절될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굴절한다라고 했어요?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합니다. 파장이 짧은 게 더 많이 굴절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A가 더 많이 굴절해서 자, 요렇게 이런 표현이 좀 돼요. 근데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빛에 사용했을 때가 매질의 굴절률이 더 큰 값으로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밀에서 소환 매질로 입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굴절 더 많이 되는 거, 자, 누가 더 많이 꺾이게 된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색깔이 좀 더 많이 꺾이죠? 그럼 A가 더 많이 굴절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도 A라고 하는 빛을 사용했을 때 매질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여러분 굴절각을 가지고 누가 더 밀한지 소환 매질이 이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A하고 B 중에서 누가 좀 더 많이 꺾였어요? A가 더 많이 꺾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꺾인 빛이에요? A가 더 많이 꺾였습니다. 그럼 이때 A가 더 많이 굴절됐습니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해줄 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도 소환 매질, 밑에도 소환 매질, 중간에 밀한 매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A와 B라고 하는 색깔. 자, 우리 보라색, 빨간색으로 지금 설정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굴절한다고요?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굴절되는데 이런 특징을 좀 가지게 돼요. 자, 우리 굴절의 법칙 처음에 배웠을 때 입사각 우리 N1이라고 하는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을 갖다가 다시 소환 매질로 나오게 되면 입사각이 세타1일 때 굴절각 여기에서의 굴절각도 세타1, 여기에서의 굴절각도 세타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두 빛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색깔이 자, 매질을 지날 때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나누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분산에 대한 특징들 좀 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 반비례하는 파장이 길어질수록 굴절률은 작아지는 자,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억보기 볼게요. 자, 공기보다 굴절률이 작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 굴절률은 얼마라고 한다고요? 1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자, 매질 굴절률이 1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기보다 굴절률이 큽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억은 틀리고, 니은의 빨간색과 보라색 광선에 대한 굴절률, 같지 않다고요? 색깔에 따라서 굴절률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요. 디귿은 맞는 내용에 해당되겠네요.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디귿의 답을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무지개가 대표적인 분산 중에 하나에 해당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빨간색, 보라색 계속 얘기했지만 자, 우리 누가 더 지금 굴절을 많이 한 상황인 거냐면 보라색이 지금 굴절을 지금 많이 한 상황에 해당돼요. 굴절이 두 번 일어났네요. 여기에서 굴절 한 번 일어나고 반사가 된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지금 굴절이 또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빨간빛보다 보랏빛이 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늘 기억 맞는 내용에 해당돼요. 자, 빛은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속력이 느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자, 굴절. 자, 공기물은 물이 밀한 매질이었어요. 자, 근데 디귿은 그냥 좀 상식적이네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태양을 좀 등지고 서야 돼요. 자, 왼쪽이 지금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자, 우리 이렇게 보려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냐면, 자, 눈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태양이 지금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등지고 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물 속에서 보라색 빛이 빨간색의 빛보다 속력이 작습니다. 그래요. 우리 굴절이 많이 되는 빛일수록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리을도 맞는 내용에 해당되고 진동수는 누가 더 큽니다? 보라색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자, 미음은 틀려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1번을 답으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분산도 전반사랑 분산, 그 다음에 굴절, 요 세 가지가 늘 잘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굴절입니다. 굴절의 원리가 전반사와 분산에서도 그대로 늘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하고 B가 똑같은 입사각으로 진공에서 매질 속으로 입사했습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색깔의 굴절각 세타 A, B라고 하는 색깔의 굴절각 세타 B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근데 파장이 지금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고 A가 파장이 작습니다. 그럼 정리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인데 힌트도 좀 나왔네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큰 매질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A라고 하는 매질을 사용했을 때 매질 굴절률은 N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빛을 사용했을 때는 NB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좀 더 크다고요? A가 파장이 늘 짧아서 굴절을 더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각도는요. 굴절을 많이 했으니까 누가 더 큽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세타 B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 바로 갈게요. 매질에서의 속력은 A가 B보다 빠릅니다. 자, 속력은 굴절이 많이 될수록 속력이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A가 B보다 빠른 게 아니라 B가 더 빠릅니다. VA하고 VB는 자, 우리 누가 더? VB, B라고 하는 색깔의 속력이 매질에서 더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진동수, 여러분 진동수는 불변이었죠? 자, A의 진공에서의 진동수, 매질에서의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대신 자, A의 진동수하고 B의 진동수는 달라요. 그렇죠?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진동수 자, FA라고 하고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한다면 A의 진동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A의 진동수가 진공에서와 매질에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A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B의 진동수를 물어봐도 B의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매질은 동일합니다. 진동수 불변이 우리 굴절의 법칙에 또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이 됐었으니까. 근데 우리 A의 진동수는 하여튼 동일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맞아요. 자, 그리고 세타 B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서 답은 5번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분산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뭐 자주 나와요. 전반사, 분산, 굴절 요 세 가지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또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문제 풀어보시고 전반사, 분산 중요한 자, 세 가지를 같이 세트로 정리하세요. 자, 굴절, 전반사, 분산 요 세 가지를 꼭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